오늘은 재단법인 외솔의 5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상명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또 현재 울란바타르 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최기호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 국어사를 연구하시고 또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하고 연관된 주변의 그 언어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공부도 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 외솔 선생님하고의 관계를 좀 사적인 면을 그 중심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연세대학교 국문과 2학년 때 제가 그 우리말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송국에서 와서 방송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외솔 선생님하고 대담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만나보고 싶었다. 이제 떨면서 외솔 선생님과 함께 그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덕수궁 옆에 거기 돌담길이 있는데 거기에 다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으로 선생님이 데리고 가시더니 커피를 한 잔 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방송을 다 하고 나오셨는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최기호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단을 치시는 거야. 아니 언어학을 한다는 사람이 자기 성도 발음 못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나는 경기도 안성 사람이기 때문에 안성 발음에 그 충청도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충청도 발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최기호가 아니라 최기호라고 해야 되는데 그 발음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대놓고 야단을 치시는데 깜짝 놀라서 부끄럽기도 하고 큰 깨달음을 가졌죠. 발음 하나라도 정확하게 발음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선생님을 처음으로 만나면서 이런 사적으로 커피도 얻어 마시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한 영광이죠. 그렇게 이제 처음에 만났던 겁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기와 또 이런 그 안에서의 그 외솔 스님의 활동이 뭔가 좀 이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 이야기들이 거기 더 담겨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제가 무력으로 강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무저항으로다가 3.1운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어떻게 하면은 한국인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문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좀 한참 올라가고 소설도 좋은 소설이 나오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외솔 선생은 그 외솔 선생님의 학력을 조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10년에 경성고보 한성고보를 다니게 됩니다. 1학년. 1910년이니까 한일 합방되는 해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해죠. 한 학기를 다니고 나라를 잃어버려요. 고등학교 1학년. 1910년에 한성고보가 한성고보라고 그러지는 못하고 경성고보라고 바꿔요. 학교 이름을. 그리고 교장도 바뀌고요. 일본 사람으로. 그런데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히로시마 그 사범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 입학했다가 졸업하고서는 동네 고보에 와서 국어 선생을 해요. 그런데 또 일본에 유학을 가요. 교토대학 철학과로 가게 됩니다. 교토대학교 졸업 논문이 조선민족 갱생의 도예요. 조선민족이 다시 사는 길. 그래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26년부터 동아일보에
66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죠. 그리고 30년에 이제 이걸 책으로다 묶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26년에 당신의 논문 가지고 바로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외솔 스님께서 정말 너무나 많은 그 고초를 겪으신 것 같은데 그런 그 고초를 겪으신 것과 관련돼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조선어학회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해서 또 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솔 선생은 거기서 해방이 돼서나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그 당시에 외솔 선생 같은 분은 문교부 장관이나 혹은 그 이상 높은 벼슬을 할 수도 있는 분이었는데 선생님은 뭘 걱정하느냐면 나라를 걱정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교육이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책도 없고 가르칠 선생도 없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우선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문교부, 그 당시엔 문교부였습니다. 문교부 편수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군정촌 편수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편수관으로 해서 들어가서 교과서를 만드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선생을 양성하는 교사 양성소. 그래서 한글학회도 교사 양성소가 있었고 여기저기 교사 양성소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기초를 다 잡으신 겁니다. 편수관으로서 음악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금난세의 아버지 금수현 씨. 금수현 씨가 음악 교과서 만들어라라는 외솔 선생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전부 우리말로 고쳐가지고 용어를 만들었어요.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발표, 고조, 저 이랬던 것이 전부 그렇게 바꿨고 쉼표, 도돌이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말로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 음악 교과서 지금도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물도 그랬고 수학도 셈본, 세모꼴, 네모꼴 뭐 이런 거 사다리꼴 동그라미. 전부 이렇게 우리말로다가 고쳐가지고 썼습니다. 그것이 모두 외솔 선생님의 기본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고쳐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국어 교과서는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바두가 이리와 나오고 놀자 이런 것이 바로 최태호 선생이 했는데 최태호 선생은 저의 형입니다. 아, 친형님이세요? 네. 아. 그런 모든 시를 갖다가 전부 실었습니다. 했던 초기에 국어 교과서는 우리 형님이 만드는 겁니다. 외솔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정말 너무나 그 재미난 제가 함부로 재미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지만 진짜 정말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음악 교과서 얘기를 하시면서 금난세 지금 현재 이제 성남 그 시향을 지휘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금난세 선생님에 대해서. 금수현 선생은 원래 김씨였어요. 네. 근데 금수현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재판을 해가지고 금씨가 성으로 다 등록이 됐습니다. 그 아들 금난세는 우리가 한글 이름 짓기 대회를 우리 한글학회 여러 단체가 같이 했었는데 그때 1회에 뽑힌 이름입니다. 금난세가. 금난세 아들은 뭐냐면 금다다예요. 내 아들 이름은 최다함인데 다함 이게 또 의미도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 이름도 한글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북쪽이 한글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름만은 못하고 있어요.
이름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한에서는 사람 이름까지도 우리 그 대학의 강단에서도 출석부에 그런 좀 예쁜 이름들을 더 많이 보는 그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좀 그래도 아직 소수인데 한 뿌리에서 나온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 남한과 북한의 말이 다르지 않고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적 정쟁은 다 떠나서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라도 우리가 어떤 통일의 당위성, 의무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문자 생활을 한다는 것이 민족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큰 힘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몽골에서는 내몽골과 몽골 공화국이 있는데 내몽골에서는 옛날 한자, 옛날 몽골 글자, 몽골비치크라고 하는데 그것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몽골은 러시아 키릴 문자를 갖다가 문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문자를 안 배우는 애들이 신문을 못 읽어요. 몽골 학생이, 내몽골 학생이 몽골의 신문을 못 읽어요. 근데 말로 하면은 말은 통해요.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어서 지금 양쪽에서는 그 언어 문제가 심각하게 민족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뭐 정치성을 다 떠나서 통역도 필요 없고 뭐 약간의 서로의 지역적인 어떤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뭐 다름은 있을 수 있지만 이해 못하는 그런 다름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한 뿌리의 소리가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거를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서 참 가슴에 와닿았었는데요. 남북한의 말글 정책은 조선어학회라고 하는 한 뿌리에서 나왔고 또 그 정책이 우리 민족을 문맹으로부터 구했다. 자기의 의견도 표시하게 되고 하는 그런 초석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해주실 말씀은 없는지요? 쉽게 문자를 습득하고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문을 가르쳐 가지고 성경을 전해줬다면은 전달이 안 됐을 거예요. 천주교가 비교적 그 일을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한자로다가 계속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천주교 전파가 느렸습니다. 그렇지만 원더우드라든지 펜실러라든지 이런 분들은 와가지고 바로 한글 교과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글로다가 모든 것을 찬송가도 하고 그래서 그 배지학당이나 연희전문이나 이화학당이나 이런 데가 모두 한글로 우리나라를 구한 그런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목숨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외솔 선생님은 내가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스갯소리로 비행기를 갖다가 날뜨리라고 그랬는데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외솔 선생님이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그걸 반듯하게 세워봐라. 그럼 도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무를 이쪽으로 해놔야 제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해야만 우리말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간다. 그래서 저는 토박이말 쓰임사전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말을 많이 고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좋은 일꾼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제가 꼭 후학들에게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우리 말과 글은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외소 선생의 뛰어나신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